안녕하세요. 일본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히레입니다. 오늘 뉴스는 일본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국가인지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이 기사는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작성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기사 제목입니다. 女性が働きやすい国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따라쿠라고 하는 동사는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하따라쿠 외에도 우리 일하다, 근무하다라는 뜻의 쯔또메루라고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하따라쿠와 쯔또메루의 차이가 있어요. 쯔또메루는 근무하다라고 하는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반면에 하따라쿠는 블루 칼라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전부 아우르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광범위하게 쓸 경우에는 쯔또메르보다는 하따라쿠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죠. 자, 여기다가 야스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는데요. 예전에 공부하신 게 기억이 나실 텐데 동사에 마스형의 야스이를 붙이면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편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반대 표현도 있었는데요. 야스이 대신에 니꾸이 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표현들은 야스이, 니꾸이 둘 다 이로 끝나기 때문에 이형 용사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このパンは柔らかくて食べやすいです.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빵은 부드러워서 먹기 쉽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지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타베 야스이 라고 만들면 이로 끝나기 때문에 이형 용사처럼 활용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사를 활용한 표현이지만 마스가 아니라 이렇게 데스로 연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この薬は飲みにくいですね. 자, 이 약은 먹기 어렵네요. 먹기 불편하네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쿠스리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어에서는 노무, 마시다 라고 하는 동사를 연결해서 사용하죠. 쿠스리오 노무, 한국말로는 약을 먹다. 자, 먹다인데 타베루가 아니라 노무를 쓰는 이유는 노무라는 동사는 뭔가를 꿀꺽꿀꺽 삼키는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을 때 우리가 꿀꺽 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타베루가 아니라 노무를 사용합니다. 자, 기사 본문 내용입니다. 3月8日は国連が決めた国際女性デーです. 자, 3월 8일, 8일은 일본어에서 요가라고 하죠.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고쿠렌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고쿠렌은 국사이랭고, 국제연합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유엔이라고 하죠. 유엔을 일본어에서는 고쿠렌이라고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쿠렌가 키메타 국사이 조세 대. 이 부분이 아마 좀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국사이는 국제라고 하는 단어고요. 조세 여성이고요. 대. 자, 일본어는 이렇게 영어에서 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사이 조세 대 하면은 국제 여성의 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유엔이 정한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자, 3월 8일이 국제 여성의 날이라서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기사 문장입니다. この日 이기리스의経済の 雑誌は.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날 이기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일본어에서 외국을 표기할 때 영국을 이기리스라고 하죠. 이 단어는 모르면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듣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서 무슨 소리를 내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단어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떤 표현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기리스라는 말을 아무리 여러 번 들려줘도 그 단어가 영국이라는 뜻을 모르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듣기는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야 들릴 수가 있다. 자, 이기리스노 케이자이노 자시라고 나왔습니다. 케이자이는 경제라고 하는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하는 단어가 되겠죠. 자시, 잡지입니다. 우리가 초급에서는 배웠지만 사실 잡지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잡지 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잡지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아직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잡지 시장이 활발한 편입니다. 자, 잡지는 자시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로빠야 아메리카 나도 세계의 29の国を調べて.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의 29개국을 조사해서 시라베르, 조사하다, 살피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 동사죠. 혹시 못 알아들으셨거나 놓치셨던 분들은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女性が働きやすい国かどうかを発表しました. 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국가인가? 자, 여기 원래는 일하기 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의역을 해서 일하기 좋다라고 제가 바꿔봤습니다. 일하기 좋은 국가인지 어떤지, 까 도우까 뭐뭐인지 어떤지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도 혹시 잊으셨던 분은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発表, 발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역시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입니다. 男性と女性の働いている人の数や. 자, 남성과 여성의 働いている人の数.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 숫자, 카즈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듣기에서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듣기를 할 때는 이런 단어들을 포인트로 잘 짚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즈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큐료나도 시라베때 기메마시다. 자, 큐료라고 하는 단어는 급료라고 하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했죠. 자, 근데 한국에서는 급료라는 말 대신 뭐 월급이라든지 연봉 같은 단어들을 더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사에서 이 큐료를 급료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월급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물론 월급 한자 그대로 써서 게큐라고 하는 일본어 표현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고 큐료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시라베르는 앞서서 나왔었죠. 조사하다, 살펴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월급 등을 살펴서 월급 등을 조사해서 결정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このランキングで日本は29の国の中で27番でした. 자, 이 문장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었고요. 랭킹, 랭킹이라는 표현, 랭킹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예능 프로 같은 데서 많이 나와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런 듣기를 할 때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나올 때죠. 바로 나왔을 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일본어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29の国の中で27번 이런 표현들을 확실하게 알아듣는 것이 듣기를 하실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下から 3番目です. 자, 밑에서 3番目. 우리 이렇게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매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번째라는 말을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럴 때 쓰는 표현 바로 매를 붙이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日本は会社の管理職の中で女性の割合が約 15% で여기까지만 한번 보시죠. 자, 일본은 회사의 관리직, 아마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관리, 자, 관리라고 하는 단어도 따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쇼크, 우리 쇼크 하면 직장 할 때 직자죠, 바로. 그래서 관리 쇼크 하면은 관리직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직책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이렇게 쇼크라는 단어를 붙여서 자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나왔을 때 관리 쇼크, 관리직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이렇게 어떤 단어 뒤에다가 쇼크를 붙여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리직 중에서 조세노 와리아이, 자, 와리아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것도 혹시 못 알아들으셨거나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본어에서 비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와리아이입니다. 와리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와리아이가 약 15%. 자, 우리 15%라는 거 15%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이 앞에 약구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 혹시 들으셨나요?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 앞에 약구, 약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약 15%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글로 봤을 때는 바로 알아볼 수 있지만 들었을 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느냐 중요한 표현이죠. 약구라고 하는 표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슈기잉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슈기잉이라는 거는요. 일본의 국회의원을 가리키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국회의원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과 동일해요. 그래서 중의원이라고 하는 슈기잉은요. 하원에 해당하고요. 상원에 해당하는 것이 상기잉이라고 해서 참의원입니다. 자, 이 두 단어는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조금 머리가 아프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일본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슈기잉, 중의원, 상기잉, 참의원. 자, 어느 게 상원이고 어느 게 하원인지 모르더라도 이 두 단어는 익숙해지도록 공부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바로 의원입니다. 한국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잉 역시 정치 관련된 기사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중의원, 의원 중에서 약 10%です. 약 10%입니다. 앞에서도 약 15%, 이번에도 약 10%, 이렇게 약이라고 하는 표현, 약구라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27番になった理由はこの割合がどちらも低いからです. 자, 27위가 된 이유는 이 비율이 와리아이, 비율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どちらも低いからです. 어느 쪽도 낮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회사의 관리직 비율,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의원 중에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둘 다 낮기 때문에 27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기 같은 걸 할 때 특히 시험 같은 데서는요. 어떤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런 결과,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이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어떤 조사가 나왔으면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제대로 알아듣는 게 중요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하실 때는 어떤 조사, 어떤 결과, 퍼센트 이런 게 나올 때는 미리 예상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결과가 무엇이고 원인이 나오겠구나. 내가 원인을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면은 시험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一方で 女性が最も働きやすい国はアイスランドでした. 자, 입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일방이라고 한자가 써 있죠. 자, 이 입보라고 하는 표현은 한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의 분위기, 말의 내용을 전환할 때 쓰는 표현이죠.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듣기를 할 때 입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면은 다른 내용이 나오겠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키포인트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여성이 뭐또뭐 가장 최고라고 하는 표현이죠. 가장 일하기 쉬운, 일하기 좋은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아이슬란드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였습니다. 管理職の女性の割合は約 40%です. 자, 앞서 나왔던 단어가 다시 한번 쓰였기 때문에 알아듣기 좀 더 편하시죠? 관리직 여성의 비율은 약 40%였습니다. 관리직, 그 다음에 비율, 약 이런 단어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2번은 스웨덴で 3번은 노르웨이でした. 자, 알아듣는 건 되게 쉬워요. 스웨덴, 노르웨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텍스트로 쓰였을 경우죠. 가타카나로 쓰였을 때 스웨덴, 노르웨이 바로 읽으실 수 있느냐. 이게 다른 의미에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텍스트로 일본어를 접해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메일로 일본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 가타카나 표기하는 법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기사의 내용이었고요. 아마 몇 가지 표현들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재차 강조드리지만 듣기를 잘한다는 건 내가 반복해서 아무리 이 소리를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휘를 외우고 문법을 아셔야,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어야 듣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를 백날 들려줘봐야 내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